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고 자연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동안 올린 유튜브 가운데 과거에 예측했던 내용을 다시 꺼내서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4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용산으로 관저 이전을 발표했는데, 그때 용산으로 관저 이동은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처해 리스크로 인해 불명예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2022년 3월 21일 자연명리 카페에 실제로 올렸던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때 저는 용산으로 이전은 불리하고 또 처가 명예욕을 가지고 활동하면 구설로 인한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림자 내조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갑진년에는 진술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통합정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잠시 살펴보면요. 윤 전 대통령 사주는 칼을 잘 쓰는 사주입니다. 자월에 이렇게 경금 칼이 물로 잘 닿고 있으면 칼이 예리해져요. 그런데 그 칼의 급수가 어느 정도냐는 이 병화의 조명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화가 없다면 이 칼은 어둠에서 쓰는 칼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쓰는 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시에 이 병화가 비춰줌으로써 이 칼이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명예와 급수가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이 시에 있는 병술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런데 저 병화는 태양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가 진술충이 있어서 불리하죠. 그렇지만 다행히 갑오대운에 오술 화국을 이루면서 병화가 정점에 이른 태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도 될 수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이 사는 데가 이 진이 용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술충이 더 가중이 돼요. 아무리 대운에서 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어도 그렇게 수기운이 증폭이 되면은 이 사주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이전이 매우 불리했던 거죠. 요즘 1심 선고를 앞두고 한쪽에서는 기각으로 석방돼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하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로지 사주의 논리, 즉 자연의 이치로만 바라본다면 이번에 풀려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자연의 이치로 흐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헌재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저는 1월 11일 올린 유튜브에서 을사년은 진사로 인해 땅의 그물이 작용하는 해라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혼자만 구속되는 게 아니라 심하면 지지자들까지 구속될 수 있는 상황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럼 그때 실제로 올렸던 유튜브 내용으로 복기를 해보면요. 또 이제 진사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요. 이 진사가 지망살이입니다. 땅의 그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갇히는 형상이 돼요. 대개 이럴 때는 뭐 최악은 뭐 구치소에 갇히는 것도 되지만 병원 생활하는 것도 돼요. 두문불출하는 것도 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양상이 되고, 이게
더 나쁘게 작용하면은 을경합은 뭔가 묶이는 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이렇게 지망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망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지자들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곧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올리고 불과 9일 뒤 서부지법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론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주예요. 이 사주는 잘 드는 칼과 같은데요. 이렇게 금이 수기운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으면 아주 예리한 칼로 변해요. 숫돌에 잘 갈아진 칼과 같은 거죠. 그런데 경이 두 개니까 쌍칼과 같은데 이 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디에서 쓰는 칼이냐는 이 시의 병술에 달려 있어요. 즉, 이 잘 되는 칼이 어느 정도의 화의 조명을 받고 있느냐가 이 사주의 급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주는 병화 태양이 이 칼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병화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거고 이 사주의 명예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병화를 단순한 화로 해석할 게 아니라 태양의 속성을 지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명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단순하게 화의 색이나 양을 따지는 12운성으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양의 운행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연의 시간 질서를 이해하면 오래 풀려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렸던 유튜브 내용에서 그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점에 한번 도달하면요, 왕이나 최고의 권력자로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오대운, 갑오대운의 정점에 머물렀던 태양이 을미대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 태양은 이제 더 빨리 이제 내려가죠. 원래 원국에 있는 태양의 모습이 어떤 태양의 모습이죠? 이게 석양의 태양이잖아요. 이 목화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 병화는 현저하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태양이 다시 뜨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다시 복직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윤 전 대통령 사주는요, 이 명예를 담당하는 이 병화가 태양과 같은데 갑오대운에는 정점에서 가장 밝은 태양이 칼을 비췄기 때문에 일국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국의 태양은 석양의 태양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오대운을 벗어나게 되면요, 원국의 모습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진년, 백호라는 글자와 진술충을 했기 때문에 병화가 인묘가 됐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서산으로 지기 일보 직전의 태양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법은 없는 거죠. 지는 애를 억지로 붙잡는다고 낮이 되겠어요? 을사년, 병오년 화의 기운은 속도를 늦춰주는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한밤에 아무리 불을 많이 켰다고 해서 낮이 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태양은 정점에 올랐다가 지면
반드시 밤을 지나야만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학인들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지 못한 채 10의 운성 같은 공식적인 이론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화는 을사년에 사회에 록을 받으니까 풀려난다고 그러고, 병호년에는 옷을 화국이 되니까 다시 풀려나야 된다. 이런 식의 희망 고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떠오르냐? 그것은 해자축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동이 트는데, 그 시기는 바로 2034년 갑인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에 이르르면 태양은 다시 생을 받아서 떠오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하지만 가장 공정한 자연의 논리이고 공식에 매몰된 술사들은 보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러한 자연의 시간과 질서로 읽는 것이 진짜 명리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번 복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윤 전 대통령 사주를 두고 개미시라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 주장이 뭐냐면 목화운이 용신이라 대통령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역학의 역자도 모르는 소리거나 아니면 공부를 너무 게을리한 사람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해요. 사실 추운 겨울의 경금에게 목화운이 오면 발복한다는 건 명리에서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래서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은 어떤 시를 잡아도 조우에 해당하는 목화운이 다 좋게 작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지나가는 동자승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조우가 맞는 용신운이 오면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까? 사주에는 분명히 타고난 그릇과 크기, 즉 격이 존재를 합니다. 운이 좋다고 누구나 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유를 하면 고양이에게 대박운이 들었다고 해서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운이 좋아봐야 윤기나고 살찐 고양이밖에 더 되겠어요. 일국의 수장이 되는 호랑이의 기백은 운이 아니라 타고난 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주는 여기까지는 잘 드는 쌍칼 같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칼잡이로서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주인데, 이 시에 있는 병술 때문에 시상 일기격이 되는데, 이러면은 말년에 크게 명예를 얻는다고 고서에도 나와요. 이 격은 족보가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조명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의 수장이 되는 것이지, 아니 이런 개미시에 어떤 고서에 이런 족보가 있어요. 시상 상관격이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칼로 보면은 여기가 쌍칼이다 쳐요. 그러면은 겨울의 개수는요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 덮인 칼이니까 이사주가 되면요 음지에서 칼을 쓰는 직업이 돼요. 일국의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병술씨가 호랑이라면 이 개미씨는 고양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잡격을 두고 대통령 사주라고 떠드는 건 명리에 대한 모독이죠. 또 역학인들이 모든 걸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자기 안목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바르게 공부한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대통령은 운이 좋아서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타고난 격이 있고 그 격이 운을 만나 폭발했을 때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개미씨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고,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거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주가 병술시냐 개미시냐로 논란이 많은데, 이 논란을 잠재우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회동자연명리를 통해 그 본질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